이번 시간은 매우 중요한 어떤 섹터, 테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주 언급드리기도 했어요. 그 애플의 이제 비전 프로가 이제 내년 초 뭐 시점은 정확히 정해지지 않았는데, 봄쯤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개인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최근에 이제 시장 흐름이 금리 영향을 이제 크게 받은 거죠. 금리 영향을 크게 받으면서 뭐 국내 시장도 크게 빠졌고, 전체적으로 글로벌 시장 조정을 좀 받고 있는 과정에 있는데요. 미국 증시는 뭐 그래도 이제 상대적으로 그렇게 크게 빠지진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 이제 분석을 해보면, 주요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죠. 지금 뭐 메가 트렌드를 쥐고 있는 글로벌 메가 트렌드, AI 트렌드, 이제 뭐 이런 여러 가지 데이터를 쥐고서 향후 이제 새로운 어떤 산업의 그런 흐름들을 이제 주도권을 질 수밖에 없는 그런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가 상대적으로 강한 흐름이죠. 내년도 이제 뭐 역시나 이제 AI 트렌드는 이제 대부분의 성장 산업에 이제 파급돼 가지고 견인을 할 텐데요. 매크로 단의 흐름 때문에 이런 트렌드적인 부분들을 놓치거나 또 이제 평가절하하거나 이래선 절대 안 됩니다. 결국은 지금 매크로 영향으로 주가 조정을 받고 있는 부분은 트렌드에 의해서 다시 또 이제 올려치고 또 이제 이런 중심의 기업들 흐름이 이제 전개될 거라고 보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가 꼭 짚어봐야 되고 또 전략에 담아야 되는 부분들은 이렇게 전체 주가가 빠지고 종목들이 빠질 때 내년에 트렌드적으로 각광을 받고 분위기 주도를 할 수 있는 영역을 찾아봐야 되는데요. 그 중에서 거의 뭐 확실시 되는 거는 이제 이 애플 비전 프로가 이제 출시가 되면서 만들어지는 그 공간 컴퓨팅이라는 이제 분야, 역시나 이제 확장 현실이죠. VR과 이제 AR을 이제 합친 개념, XR의 어떤 시대가 열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부분을 우리는 짚어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시점이 딱 그 시점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런 기업들의 주가도 많이 내려앉아 있고 또 모멘텀적으로도 많이 이제 우리 뭐 뭐랄까 노출도도 많이 낮아져 있고 이런 구간에서 오히려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결국 이제 이 공간 컴퓨팅이라는 어떤 시대는 애플이 이제 열어젖히게 될 것이고요. 지난 6월 달이죠. 비전 프로 발표를 통해서 확실하게 이제 애플이 앞으로는 공간 컴퓨팅의 이제 시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좀 선언을 했습니다. 애플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요. 한번 체크를 해드릴게요. 애플은 오늘 사용자가 현실 세계 및 주변 사람들과의 연결성을 유지하도록 지원하면서 디지털 콘텐츠와 물리적 세계를 디지털 콘텐츠와 이 우리가 이제 생활하고 있는 그런 물리적 세계를 매끄럽게 어우러지게 하는 XR 개념이죠. 혁신적인 공간 컴퓨터인 애플 비전 프로를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비전 프로는 전통적인 화면의 경계를 초월하여 전통적인 화면의 경계, 모니터를 벗어나는 거죠. 초월하여 확장되는 앱을 위한 무한한 캔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가장 자연스럽고 직관적인 입력 체계인 사용자의 눈의 움직임, 손의 움직임, 또 음성을 통해서 제어되는 완전한 3D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선보인다. 그렇죠. 비전 프로는 세계 최초로 선보이는 공간 운영 체제인 비전 OS를 통해서 OS입니다. 우리가 이제 안드로이드 OS, iOS 같은 이 공간 컴퓨팅의 이제 운영 체제 비전 OS를 통해 디지털 콘텐츠가 마치 실제 공간에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것과 같은 느낌을 사용자에게 제공합니다. 비전 프로의 이 혁신적인 디자인은 두 개의 디스플레이를 합쳐서 2300만 픽셀을 밀집시킨 초고해상도 디스플레이 시스템 및 애플 고유의 듀얼 칩 디자인인 자체 애플 실리콘으로 모든 경험이 사용자의 눈앞에서 실시간으로 사용자의 눈앞에서 모두 실시간으로 일어나는 것과 같은 느낌을 주며 가상이 아닌 거죠. 이와 더불어 마법과 같은 새로운 경험을 가능케 한다. 정말 이 비전 프로 이제 실사용 후기들 영상들을 찾아보시면
정말 마법이라는 표현, 그 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을 이제 가능케 하고 있죠. 정말 이거 한번 좀 보시죠. 딱 쓰고 물리적 세계에서 컨텐츠를 이제 실제처럼 느낄 수 있게 새로운 경험, 눈과 손과 또 음성으로 이런 것들을 조율하는 거죠. 눈을 깜빡이고 눈을 올리고 내리고 하면서 화면이 넘어가고 또 클릭이 되고 이런 겁니다. 모니터를 벗어나서 초월적인 어떤 공간을 활용하는 지금 손으로 까딱까딱 하는 거 보이시죠? 이 OS를 토대로 구축된 비전 OS는 이제 디지털 콘텐츠와 물리적 세계를 매끄럽게 어우러지게 하는 세계 최초의 공간 운영 체제이다. 애플의 CEO 팀 쿡은 오늘은 컴퓨팅 방식에 있어서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날이다. 맥이 개인 컴퓨터를 그리고 아이폰이 모바일 컴퓨팅 우리 개인 컴퓨터 시대를 열었고 그 다음 모바일 컴퓨팅의 시대를 열었었죠. 아이폰, 맥. 이제는 애플 비전 프로는 우리에게 공간 컴퓨팅을 선보이게 된다. 이렇게 이제 나아간 거죠. 수십 년간의 애플 혁신에 기반을 둔 이 비전 프로는 수년간 앞선 완전히 새로운 혁명적인 입력 시스템과 수천 개 이상의 획기적인 기술 혁신을 선보이며 이는 예전에 보아왔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가 없다. 이 새로운 어떤 개념을 지금 세상에 선보이는 건데요. 이 비전 프로는 사용자들에게 엄청난 경험, 개발자들에겐 신나는 새로운 가능성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새로운 어플 서비스, 솔루션이 탄생하게 될 것입니다. 애플의 기술개발 그룹 F 부사장 마이클 오겔은 최초의 공간 컴퓨터를 만들기 위해서 시스템의 거의 모든 면을 새롭게 발명했어야 했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긴밀한 통합을 통해서 세상에서 가장 앞선 개인용 전자기기인 독자적인 공간 컴퓨터를 착용 가능한 콤팩트한 폼팩터를 설계할 수 있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어떤 흐름이 결국은 지금 모니터 속에 갇혀 있었던 그런 공간의 제약을 벗어나게 만들면서 굉장히 우리가 지금 생각 못한 그런 서비스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요 애플이 6월 달에 시연했던 것 중에 명상하는 그런 또 장면이 있었죠. 그런 것들도 우리가 어디 뭐 산소에 가가지고 어디 뭐 바닷가 어디 굉장히 조용하고 그런 공간에서 이제 명상을 막 하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걸 이제 집에서 그런 걸 정말 실제적으로 그런 공간에 있는 것 같이 느끼면서 심리적인 그런 어떤 안정감도 가질 수 있는,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을 행할 수 있다는 거죠. 공간의 제약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도 이제 굉장히 좀 놀랍고 좀 신선했는데요. 집과 작업 공간에서 사용 가능한 앱을 위한 무한한 캠퍼스. 그렇죠? 모니터 막 한 5대, 6대 두고 하는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이걸 쓰면 필요 없게 되는 개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비전 OS는 3D 인터페이스를 제공함으로써 앱이 화면의 제약에서 벗어나도록 하여 앱을 원하는 크기로 나란히 배열할 수 있게 해준다. 애플 비전 프로의 사용자는 무한한 스크린용 공간과 즐겨 쓰는 앱에 대한 접근성, 그리고 멀티태스킹을 하는 완전히 새로운 방식을 통해서 생산성을 높일 수가 있다. 매직 키보드와 매직 트랙패드도 지원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작업에 맞는 완벽한 공간을 구성하거나 맥의 강력한 역량을 비전 프로에 무선으로 통합할 수 있고, 이로써 놀라울 정도로 또렷한 글씨를 표시하는 거대한 개인용 휴대용 4K 디스플레이를 펼치게 된다. 이 굉장히 사용자 주변 공간을 채울 수 있으며 앱을 어디로든 이동시킬 수 있고 완벽한 크기로 조정할 수 있다. 정말 할 수 있는 게 다양해지죠. 뭐 영화관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결국은 요거 보시면 공간 컴퓨팅을 통해 광범위한 몰입 스펙트럼을 망라하는 타이틀로 새로운 게임 유행이 탄생하며 게이머들은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경험할 수 있다. 우리가 이제 메타버스가 한번 테마로 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뭐 주가가 이제 꺼졌다고 그 메타버스 시대가 오지 않는다 그건 아니죠. 예, 확실하게 올 수밖에 없는 세상인데 사실상 그땐 너무 테마적으로 움직였고 또 이제 그 하드웨어적으로 이제 갖추어지지 못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게 뭐 꺼졌다고 착각할 수 있지만 이 이제 애플의 비전 프로 같은 이런 제품들이 출시가 되면서 우리가 사용하게 된다면 메타버스의 어떤 콘텐츠들도 다시 부흥을 하고 또 이제 다양한 것들이 또 나올 수가 있을 거라 봅니다. 뭐 당연히 이제 우리가 업무적으로도 그런 것들을 많이 활용하고 사용하게 될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사용자가 공간 음향을 통해서 가장 소중한 순간을 포착하고 다시 경험하면서 몰입할 수 있도록 돕는다. 참, 이 감성적인 부분들도 생생한 추억들을 다시 또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거죠. 이제 페이스타임 같은 경우도 이제 굉장히 원활하게 지금보다 더 현실감 있게 그렇게 만들어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아까 이제 뭐 홈페이지에서 본 내용들 다시 이제 이야기해 보면 애플 CEO 팀 쿡이 얘기한 오늘은 컴퓨팅 방식에 있어서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날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 개인용 컴퓨터 시대에서 이제 모바일 컴퓨팅 시대로 넘어왔죠. 우리는 그 시대를 지금 살고 있는 건데요. 그 다음에 이제 공간 컴퓨팅의 시대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걸 이제 개발을 시키는 게 애플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뭐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이제 가격적으로 너무 비싸면 500만 원 막 이렇게 넘어가고 하는 가격에서는 사실 빠르게 보급되긴 쉽지는 않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서 애플이 이제 최근에 내놓은 이제 뭐 전략 내용이 반값 비전 프로를 이제 구상하고 있다. 최대 2,500달러 한 300만 원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기존에 이제 500만 원 수준보다는 낮은 어떤 수준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높은 수준이긴 해요. 그리고 이제 메타 어떤 제품보다도 이제 좀 비싼 편이고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이제 앞으로 이제 더 낮춰져야지 보급적으로도 이제 될 텐데 그래도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엄청난 혁신과 경험을 제공하고 활용되기 시작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이 전개될 겁니다. 기사 내용 보면 이제 그 애플이 내부적으로 1,500달러에서 2,500달러대 비전 프로를 개발 중이다. 이제 1,500달러는 뭐 지금 뭐 아이폰 가격하고도 뭐 이제 다르지 않는 차이가 없는 그런 수준의 이제 가격 수준인데요. 이렇게 이제 가격을 다운시키면서 조금 보급형으로 만드는 게 필요할 거라 봅니다. 그래서 요 부분이 굉장히 내년도 관건이 될 거라 보고요. 500만 원짜리를 그대로 내놓는 것보다 이 낮은 가격 보급형 버전을 내놓는 게 결국은 가장 핵심적인 모멘텀적인 부분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쨌든 내놓는다는 게 중요한데요. 500만 원짜리를 내놓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보급형에 대한 개발도 하고 있고 뭐 보급형도 이제 조만간 출시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내놓게 된다면 상당히 이제 호응이 이제 크겠죠. 어쨌든 이제 보급형 버전은 아이폰 등급의 칩으로 구동되고 카메라 수가 적고 내부에 저해상도 화면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충분히 이제 이 공간 컴퓨팅에 대한 경험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은 사실상 이제 새로운 시대 여는 데는 부족함이 없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현재 지금 주식시장에서 가장 시세적으로도 처참한 업종은요, 게임 업종입니다. 엄청난 처참한 시세 흐름을 내고 있는데요. KRX 게임 업종의 지수입니다. 게임 업종의 지수 흐름을 지금 보시면요. 이거는 뭐 그냥 뭐 할 말이 없는 수준입니다. 2021년도죠. 2021년도 이제 요때 메타버스 분위기가 이제 불어닥치면서 요때 이제 게임주들 BBIG 섹터에서 코로나 이제 모멘텀 이제 시장 강세장에서 게임 업종이 마지막에 피날레를 장식했던 그 모멘텀은 역시나 이제 메타버스 그리고 이제 P2E 게임으로 돈 버는 그런 모멘텀이었는데요. 그때 이제 이렇게 지수 측면에서도 한 1600, 1700포인트 최고 1700포인트까지 갔었던 게임 업종의 지수가 지금 보시면 500포인트 됩니다.
거의 이제 3분의 1 토막 이상 난 셈인데요. 최근에도 이제 저점을 계속 하회하는 그런 움직임들을 내고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이제 게임 업종이 뭐 사양 산업이냐 이렇게는 볼 수 없는데요. 뭐 개별적인 성격도 있지만 사실 전체적으로 이제 밸류를 높일 수 있는 또 실적 개선이든 뭔가 좀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모멘텀적인 어떤 측면도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당시에도 그런 메타버스 모멘텀이 불었듯이 역시나 이제 게임 업종을 추세 반전을 시키기 위해서는 강력한 어떤 추세 전환의 어떤 모멘텀이 필요한데요. 그 부분이 이제 애플의 비전 프로의 어떤 출시와 함께 공간 컴퓨팅 또 확장 현실의 어떤 시장의 개화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만큼 처참한 시세가 내고 있는 영역들을 우리가 뭐 끝났네, 뭐 망했네, 이제 뭐 가망이 없네 이런 식으로 접근하기보다는요. 이게 살아나거나 전환되거나 어떤 모멘텀적인 측면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을까라는 것들을 찾아보는 게 필요한 거죠. 그 부분에서 이제 애플의 비전 프로, 특히나 이제 확장 현실이라는 어떤 시장의 개화 가능성, 이런 부분들은 게임 업종을 살려낼 수 있는 가능성을 안고 있다는 거죠. 그 부분을 우리는 좀 주지하고 또 전략적인 부분으로 한번 담아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메타와 애플 꺼져가던 VR 게임 시장 불씨 살려낼까라는 기사 제목인데요. 메타 퀘스트 3와 애플 비전 프로 출시에 게임사들 고무, 플랫폼 호환성 제약의 관망 분위기도 있다. 메타와 애플이 침체한 VR, AR 기기 시장에 불씨를 다시 피워 올릴 수 있을까? 메타가 혼합 현실 헤드셋 신제품 메타 퀘스트 3를 내놓은 데 이어서 애플도 공간 컴퓨터 비전 프로를 출시를 한 건 아닌데 출시할 예정이죠. 메타 등이 VR 콘텐츠 확보에 적극적인 가운데 VR 게임이 게임 업계 새로운 먹거리가 될지 기대감이 모인다. 그래서 이제 SKT가 이제 지난 10월 10일 국내 출시한 메타 퀘스트 3를 향한 관심이 높다. 전작인 메타 퀘스트 2에 비해서 두께는 40% 얇아졌고 배터리 용량은 상당히 또 증가했죠. 헤드셋을 착용한 채로 외부를 볼 수 있는 패스스루 기능은 풀 컬러로 탑재가 됐다. 그래서 이제 가격 대비 상당히 이제 고성능이란 호평을 지금 받고 있고요. 메타는 이 MR 기기 대중화에 앞장을 서고 있죠. 이제 보급화에 좀 초점을 두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VR 콘텐츠를 다운받을 수 있는 메타 퀘스트 스토어에 다양한 글로벌 콘텐츠를 확보하는데 힘을 쓰고 있다. 근데 이제 어찌됐든 우리가 OS를 쥐고 있는 애플이 이 부분에서 아무리 해도 메타가 애플을 이기긴 쉽지는 않을 거라 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시장의 개화, 본격적인 개화와 이제 부흥은 애플이 만들어낼 걸로 이제 예상이 되고요. 어쨌든 내년 출시 예정인 애플의 MR 헤드셋 비전 프로는 이 VR 게임 업계에 반가운 존재다. 지난 6월 달에 이제 이 소개를 한 건요. 결국 이제 개발자들에게 선포한 거예요. 만들어라. 콘텐츠 서비스 만들어라. 그래서 애플은 VR, MR 등의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지만 사용자는 원하는 크기의 화면에서 100개가 넘는 애플 아케이드 게임을 즐길 수가 있다. 몰입형 오디오와 게임 컨트롤러도 지원된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고요. 결국은 VR 게임 플랫폼이 늘어난다는 기대감이 모인 이유다. 그래서 뭐 판을 깔아주는 겁니다. 확실하게 이제 애플이 판을 깔아주는 그런 부분이고, 어쨌든 이 VR, AR 또 이제 XR 시장이 열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요. 기기의 보급이에요. 기기의 보급만 된다면 당연히 거기에 이제 들어가는 어떤 솔루션, 콘텐츠 이런 것들의 사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런 부분에서 시장이 본격 개화하는 거는 기기 보급률의 증가인데요. 어쨌든 이제 가격적으로도 이제 중요할 것이고 보급형으로, 그리고 이제 기술적으로도 상당히 이제 이걸 이제 효용이 높은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확실히 나와줘야 이게 이제 대중화로 넘어가는데요. 딱 한 교수의 얘기 한번 들어보죠. VR 시장이 정체된 가장 큰 이유는 장비 보급이 더뎌서다. 또한 이용자가 VR 콘텐츠에 장시간 몰입이 어렵다는 점도 이유다. 뭐 어지럼증 뭐 이런 것들. 기기의 생소함과 더불어서 편하게 즐길 콘텐츠가 적다는 것도 하나의 이유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애플의 시장 진입은
반가운 소식이지만 애플이 VR, AR에 선을 그은 데다 지금까지 VR 시장의 흥망성쇠를 봤을 때 흥행을 확신하기는 어렵다라고 약간의 좀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기업 중에서도 굉장히 저는 이제 주목을 하는 기업이 유니티 이제 소프트웨어입니다. 지금 이제 게임 엔진 대표적인 기업이죠. 이 기업이 이제 애플과 손을 잡고 긴밀히 협업하면서 이 여러 가지 어떤 프로그램 앱을 개발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출시를 하는데요. 유니티 애플과 긴밀히 협업, 유니티 폴리 스페이셜 통해 비전 OS용 공간 환경 구축이 가능하다. 실시간 3D 콘텐츠 제작 및 성장 플랫폼과 인공지능 기반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유니티가 유니티 폴리 스페이셜에 대한 액세스가 포함된 비전 OS용 베타 프로그램을 출시한다. 그래서 같이 손잡고 있는 이 유니티를 우리가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결국 애플의 이제 비전 프로의 어떤 흥행, 성공 가능성은 유니티와 함께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유니티 에디터와의 통합으로 크리에이터들은 비전 OS에서 실행되는 경험을 제작하고 애플 비전 프로의 기능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긴밀히 협력을 하면서 결국은 사용자들은 이제 유니티 앱을 또 이제 새로운 어떤 공간 환경에서 이제 경험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 이제 국내에서도 내년도 그 XR 관련된 테마가 강하게 좀 불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 글로벌 개발사인 요 유니티 같은 경우는 한국의 이제 디지털 트윈 XR 시장을 이제 정조준하면서 시장 공략에 이제 본격적으로 나섰다는 최근의 어떤 내용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부사장이 한국은 가장 혁신적인 국가다. XR 시장 공략 위해서 비전 프로 개발 지원 베타 프로그램을 출시한다 하면서 유니티는 디지털 트윈을 공정 가상화로 정의. 이제 우리가 이제 산업적으로는 디지털 트윈이라는 어떤 시장이 본격 개화하는 그런 시점이 될 걸로 보여지고요. 역시나 이제 이런 시대가 펼쳐진 것도 애플을 통해서 이제 보다 더 이제 실현적인 어떤 분야로 좀 떠오를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사장까지 한국에 와가지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것들은 한국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거고 또 이 시장을 또 개화하는 거를 이제 내다보고 미리 이렇게 좀 온 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 조사 업체 글로벌 마켓 인사이트에 따르면 글로벌 디지털 트윈 시장 규모는 올해 900억 달러를 기록, 향후 자동차, 항공우주, 의료 등의 산업 영역으로 확대되면서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된다. 이에 유니티는 디지털 트윈을 미래 먹거리로 주목하고 최근 디지털 트윈 부서를 신설했다. 유니티 기술의 핵심은 산업계 데이터를 기반으로 실시간 3D 비주얼 내러티브를 만들어 모든 것을 라이브화하는 것이다. 예컨대 유니티 기술을 활용하면 자동차를 생산하는 이 스마트 팩토리를 가상화할 수 있다. 유니티는 게임 엔진 개발의 역량과 기술을 굉장히 이제 산업계 제공하면 굉장히 많은 이익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지금까지는 뭐 게임에 이제 집중했지만 그게 지금 그 산업적으로 이렇게 이제 개화할 수 있는 시점이 된 거죠. 그게 이제 기기의 보급과 함께 이제 형성될 거기 때문에 그걸 미리 이제 내다보고 있는 걸로 예상이 되고요. 유니티는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삼성전자, 메타 등 글로벌 기업들이 미래 먹거리로 주목한 융합 현실 시장 공략도 강화한다. 이에 애플의 차세대 융합 현실 기기 비전 프로의 앱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서 실시간 3D 공간 인식 기술 폴리스페이셜에 대한 액세스가 포함된 비전 OS용 베타 프로그램을 출시를 했습니다. 사실 이제 이 유니티가 한국에 와가지고 이런 어떤 비전 프로 앱 개발 지원한다는 이런 발표를 한 게 시장에서는 그렇게 주목을 받지 못했어요. 근데 이런 글로벌 1등 기업들이 확신을 하면서 결국 이제 이 XR이 시장에 이제 어떤 주류가 될 것으로 지금 확신하고 있는 거죠. 저희는 이제 이런 것들을 미리 내다보는 게 필요합니다. 이런 선도적인 기업들이 미래를 내다보고 어떤 대중이나 어떤 산업계나 이런 쪽에서 관심을 크게 두지 않거나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는 것들을 굉장히 선도적으로 이렇게
준비하는 것들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투자 기회도 찾을 수 있고 전략적으로도 낮은 주가 위치에 있는 관련 기업들에 대해서 상당한 이제 수익의 높은 수익의 기회를 이제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그냥 뭐 엑셀 뭐 학습하고 우리가 뭐 이걸 학습해서 무슨 시험 치는 것도 아니고 이걸 이제 전략으로 담아내는 거죠. 지금 시장이 왜 제가 이제 이 시점에서 이 공간 컴퓨팅 XR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드리느냐면 최근에 어떤 주식 시장이 그냥 내려앉았잖아요. 내려앉을 때는 뭐 종목 업종을 구분하진 않죠. 뭐 상대적으로 뭐가 더 빠지긴 했지만 뭐 덜 빠지기도 하고 어떤 것들은 하지만 어쨌든 다 같이 빠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앞으로 시장이 이제 다시 또 회복되고 또 조정이 마무리되고 이런 국면 속에서는 결국 이렇게 명분이 뚜렷하게 있는 이런 영역, 그러니까 기존에 막 시장에서 막 굉장히 뭐랄까, 투기적인 수급이 들어오고 대중들이 어떤 막 매수하고 해가지고 막 높은 주가 위치에서 물량들이 잠기고 매물화된 그런 게 아니라면 굉장히 높은 기회들이 이제 발생할 거라는 거죠. 이런 쪽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다른 이제 어떤 투자들이 관심이 없을 때 이런 것들에 대한 확신과 준비를 해나가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렇게 좀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결국 이제 이 유니티가 확장 현실 시장 선점에 나섰다. 아직 정식 출시되지 않은 애플의 비전 프로를 위한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는 거죠. 오랜 시간 XR 분야에 투자한 유니티는 XR만이 줄 수 있는 효용이 있기 때문에 XR이 주류가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XR이 주류가 될 시대를 미리 준비하는 모습이다. 결국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 개발자들에게 앞으로 XR 시장이 열릴 거니까 우리 거 가지고 만드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XR 콘텐츠 만드는 많은 분들이 유니티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자신들이 그 시대가 열리는 거에 주류가 될 것이라는 걸 어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 이제 XR 기술을 산업계가 계속 쓰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평면 모니터나 키보드, 마우스 등을 이용한 인터랙션들은 사실 현실적인 공간을 그대로 시뮬레이션 하거나 아니면 직관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종류로 디자인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자동차를 예를 들면요. 평면에서 보고 디자인하는 것보다 돌려보고 직접 내가 그 자동차의 주변을 돌아보면서 디자인하는 것이 훨씬 더 오류를 줄일 수 있을 거라는 거죠. 이런 이익이 있기 때문에 유니티는 계속 XR 기술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XR 헤드셋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의 장애물은 사실 개발에 대한 부분이다. 다양한 디바이스 그리고 다양한 기술적 플랫폼을 지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도 다양하게 준비가 돼 있고 소프트웨어 개발 키트도 배워야 할 게 많다. 어쨌든 유니티는 그동안 파편화된 이런 개발 환경을 통합해서 한 번의 프로젝트를 만드시면 그 하나의 프로젝트를 가지고서 모든 디바이스, 모든 플랫폼에 퍼블리싱을 할 수 있는 기술을 계속 개발을 해왔다는 거죠. XR을 통해 더욱 쉽고 직관적으로 컴퓨팅을 할 수 있는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글로벌 대기업들이 컨소시엄을 통해서 XR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이런 움직임은 하나의 작은 틈새 시장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 이게 주류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XR의 가능성 그리고 XR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찾기를 기대한다 하면서 마음껏 만드십시오, 활용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시장에 대한 어떤 전망, 그 성장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체크해드리면요. 일단 XR 업체별 점유율 추이는 현재는 뭐 메타가 뭐 가장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그 애플의 출시와 함께 좀 달라질 거라고 좀 예상이 되고요. XR은 확장 현실이죠. 현실의 감각을 시공간을 넘어서 확장, 증폭하려는 모든 기술. MR은 이제 혼합 현실. 이 VR과 AR을 합친 개념으로 현실의 시점과 실제처럼 만들어진 가상 환경을 함께 구현한 환경이다. 가장 포괄적인 건 이제 XR 확장 현실이라고 이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 시장의 어떤 현황 전망. IDC에 따르면 글로벌 XR 시장은 22년도 138억 달러 규모에서 26년도 500억 달러 정도의 규모로 이제 성장할 걸로 예상이 된다. 뭐 60조 이상, 6, 70조 정도, 연평균 뭐 32% 정도 성장률을
달성할 걸로 전망이 되는데 이거는 또 모릅니다. 네, 애플의 출시와 함께 어떻게 될지. 어쨌든 그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본격적인 XR 시장 진입으로 올해도 이제 많은 기업들이 출시를 했고 게임, 엔터테인먼트 등을 중심으로 성장폭을 확대할 전망이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이쪽 관련된 기업들을 하드웨어 관련된 기업들, 또 소프트웨어 관련된 기업들, 또 콘텐츠 관련된 기업들 이런 걸로 이제 구분을 해가지고 또 새로운 어떤 서비스 형태, 또 솔루션적인 어떤 형태 이런 기업들을 아까 이제 뭐 플랫폼 기업도 있죠. 플랫폼은 소프트웨어를 좀 연결해서 보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제 제가 볼 때는 애플과 유니티에 대한 투자 전략을 좀 세울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고요. 국내에서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하드웨어 쪽에 관련된 기업들에 조금 더 주목할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콘텐츠 관련해서 또 글로벌 기업과 손을 잡고 만들어 왔고 만들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우리가 또 주목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기업들이 이렇게 보시면 많은 기업들이 이제 이 관련된 기기를 만들어 왔고 이게 아직까지는 엄청난 보편화가 되진 못하고 있었어요. 그 성능 여러 가지 문제점 그리고 이제 그 어떤 하드웨어 성능 이런 것들이 이제 있었는데 이번 애플이 그 시장을 완전히 이제 뭐랄까요 리딩하는 그런 역할을 해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기업 쪽에서는 애플의 주가도 이제 많이 내려와 있죠. 이런 부분들 또 이제 유니티 소프트웨어도 이제 최근에 주가가 직전 저점 부근 이렇게 좀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시장 조정은 내년에 펼쳐질 이런 시장에 대한 어떤 포인트 트렌드 형성이 있어가지고 도거는 이제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삼성증권 리포팅 한번 좀 보도록 하죠. 애플 비전 프로 공간 컴퓨팅의 시대를 선언하다. 새로운 MR 기기 애플 비전 프로 발표해서 새로운 컴퓨터 인터페이스를 표방하며 스페셜 컴퓨팅 시대를 선언했다. 마케팅에도 성공했죠. 굉장히 좀 각광을 받는 어떤 기대감을 높이는 그런 부분이었고 완성도가 굉장히 높다는 게 장점입니다. 사실 삼성전자도 이거 보고 사실 만들던 거 드랍하고 새로 만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어떤 뭐 또 이제 논란들이 있겠지만 사실 이 정도 수준이라면 충분히 시장을 만들어내고 또 이제 개화시킬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전 프로 발표 애플이 하면 다를까? 일단은 뭐 높은 가격이 조금 이제 우려하는 포인트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그걸 이제 아까 이제 체크해드렸듯이 그 보급형을 이제 1,500불에서 한 2,500불짜리를 내놓을 것에 대한 어떤 구상을 하고 있다. 이런 내용으로 좀 맞춰야 되는데요. 어쨌든 그 완성도가 얼마나 높은가에 좀 초점을 두고 있었죠. 그래서 사실 굉장히 좀 그 고급 버전으로 좀 내놓으면 비싼 거고, 보급형으로 해가지고 이제 비싼 거라도 이제 완성도 높게 사람들에게 인식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보급형도 사고자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수요가 그런 부분에서 완성도에 조금 더 초점을 뒀다고 볼 수 있을까? 조금 더 어떻게 하면 가격을 다운시키면서 가성비 좋게 만들까? 이게 초점이 아니었고, 그래서 어쨌든 애플은 굉장히 좀 성공적인 이제 뭐랄까 발표 또 마케팅을 했다. 결론적으로 애플 마케팅은 성공했다. 이번 애플 비전 프로는 게임 체인저가 되기엔 명확한 한계들이 있다. 하지만 정체된 IT 시장 분위기를 전환했다는 점에서 애플의 마케팅은 성공했다고 생각한다. 소비자의 관심을 새로운 인터페이스로 돌렸고 개발자와 투자자 모두가 애플 생태계의 성장과 진화에 희망을 봤을 것이다. 어차피 2023년 출시되지 않는 것이 확정된 상황 속에서 애플 비전 프로에 대한 공감은 주가의 리레이팅 요소다. 그러니까 애플이 주가가 최근에 조정받는 거는 사실 좀 이제 전략적으로 기회가 될 거라 봅니다. 이 부분이 내년도 이제 또 반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이것이 현재 VR 기술의 정점에서 애플이 제로비와 상관없이 현 시대에 구현할 수 있는 최정점의 VR 기기를 만들었다고 봅니다. 당연히 완성도도 높고 디자인도 준수하고 기존 애플 기기와의 에코시스템은 이제 호환하는 그런 시스템은 애플 유저를 설레게 하기에 충분하고 OS를 발표하면서 개발자들에게도
자유롭게 이제 만드십시오. 이제 공간 컴퓨팅의 시대입니다라고 하면서 출시 발표를 한 거는 굉장히 이제 의미심장했다고 봅니다. 모든 걸 다 때려 넣었어요. 최고의 모든 것들 다 때려 넣었어요. 예. 12개 카메라, 5개 비전 센서, 6개 마이크, 예. 안면 홍채 제스처 포함한 주변 상황 충분히 인식, 전력 소모 가성비 포기하고 현존 가장 강력한 기능을 구현하는 데 집중한 결과로 커스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를 구하기 힘든 다른 경쟁사들과의 기능 격차를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데서 못 따라잡을 것 같아요. 예. 공간 컴퓨팅. 애플은 공간 컴퓨팅을 키워드로 강조했죠. 팀 쿡은 컴퓨터 방식에 있어서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디바이스라고 소개했습니다. VR 기기를 쓰게 되면 우리 주변을 모두 모니터로 활용할 수 있고 우리의 얼굴 표정과 눈짓, 손짓을 컴퓨터에 입력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마우스와 터치스크린과 같이 새로운 방식의 하드웨어 인터페이스를 상상하게 만들고 싶었던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메타의 호라이즌 워크룸과 유사한 컨셉이라고 생각하지만 조금 우리가 좀 메타에서 만든 그런 어떤 워크룸, 이 메타버스 공간 조금 실망했죠. 보다 더 높은 완성도를 보여주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또한 아이맥, 맥북, 아이폰, 아이패드, 와치 같은 또 웨어러블로 이어지는 이 디바이스 생태계 메타버스 노트북이 추가되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향후 기기 간 연계 아이디어로 발전될 것이라는 점. 그래서 굉장히 좀 혁신적인 걸 발표했다 보여지고요. 여러 기능적인 부분도 있고 디자인적인 부분에서 조금 한계다 그런 것도 있는데요. 모든 게 완벽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도 이제 현존 상당 기간은 애플을 뛰어넘는 제품이 나오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비전 프로로 뭘 할 것인가? 이게 보급돼서 우리가 이제 쓰는데 휴대폰으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활동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휴대폰 나고 나서 정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상당히 많은 시간을 이 안에서 핸드폰 안에서 스마트폰 안에서 이제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제 비전 프로도 거기서 우리의 일상에 많은 시간들 한두 시간씩 거기서 이제 그 일상을 소비할 때 그때 이제 이 트래픽이 발생되고 그 안에 많은 어떤 기업들이 탄생하고 하는 거잖아요. 뭘 할 것인가? 우리는 소셜미디어 컨텐츠가 디바이스 대중화의 필요 조건이라고 주장했다. 이제 삼성증권 이제 의견이죠. 이번에 공개된 컨텐츠 중에서 소셜미디어와 가장 맞닿아 있는 것은 결국 페이스타임이다. 생동감 있는 화상 통화는 분명 큰 장점이지만 킬러 서비스라고 말하기엔 다소 부족하다. VR 챗은 많은 사랑을 받지만 아직 대중의 관심을 끄는 데는 좀 실패하고 있다. 디즈니 컨텐츠를 대화면으로 즐기거나 대화면 모니터로 업무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도 경험적으로 디바이스 구매를 위한 강력한 소구점이 되지 못했음이 드러났다. 애플 아케이드의 게임을 즐길 수 있다는 점은 메타퀘스트와의 차별화가 되지는 못한다. 애플 디바이스와의 연동은 역시나 생산성 차원의 이야기다. 앵그리버드와 왓츠앱과 같이 신선하고 강력한 컨텐츠의 등장이 절실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애플은 유니티하고 손을 잡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 이 XR 컨텐츠에 대한 중요도와 이제 많은 어떤 도전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 어떤 컨텐츠, 어떤 서비스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또 각광받는 그런 서비스가 될 것이고요. 우리가 스마트폰이 생겼을 때, 우리가 이제 문자 보내는데 돈이 드는데 카카오톡을 이용하면 돈이 안 드는 굉장히 킬러 컨텐츠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야 저거 카카오톡 하려고 스마트폰 사고 막 이런 것들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런 겁니다. 바로 킬러 컨텐츠. 그러니까 컨텐츠에 대한 중요도와 관심도로 상당히 이동할 거라고 생각되는 거죠. 한국은 역시나 이제 그 하드웨어 쪽으로 일단은 관심도가 높아지는 부분이긴 하지만 LG 노트, LG 디스플레이 이런 기업들, 삼성전기, 카메라 모듈 관련된 기업들 이런 기업들에 이제 일단은 관심을 가지겠지만 컨텐츠 서비스 솔루션 관련된 또 플랫폼 관련된 기업들에 대해서 관심도가 넘어가게 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제 애플이 이렇게 하는데 삼성전자나 구글이나 이런 기업들 가만히 있을 리는 없죠. 연합전선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기기 만드는 회사라고 보면 되겠죠. 구글, OS 제공하는 회사, 뭐 퀄컴 여러 가지 칩이라든지. 그래서 이 삼각 동맹을 통해서 애플에 대항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 삼각 동맹의 XR 기기도 뭐 올해 말 내지는 뭐 내년 뭐 비슷한 시점에 출시하려고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올해 말보다는 내년도 애플의 출시와 맞물리는 어떤 시점에서 아마 내놓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요. 구글 개발자 컨퍼런스 2023 기조연설에서 삼성과 협업하고 있는 XR 관련해서 올해 말 더 많은 정보를 공유할 예정이라고 밝힌 만큼 빠르면 올해 공개 가능성까지 보인다. 뭐 내년 될 것 같아요. 삼성전자는 작년부터 XR 시장 진출을 공식화하고 본격적인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갤럭시 글래스라는 국내 상표 출원에 이어서 MX 사업부의 XR 전담 연구 개발 조직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작년 말에 열린 갤럭시 언팩 2023에서 퀄컴, 구글과 협력해 차세대 XR 폼팩터 개발을 이야기한 바 있다. 새 회사의 목표는 XR 생태계 구축으로 XR 기반의 경험 공유라는 새로운 패러다임 변화를 이끄는 것이다. 삼성전자의 제조 능력, 퀄컴의 부품 설계, 구글의 운영 체제 이 세 가지를 결합해서 삼성전자의 XR 제품에 퀄컴의 칩셋과 구글의 OS가 탑재될 가능성이 높을 걸로 예상이 된다. 사실 요 세 가지를 다 애플은 하나의 기업에서 해내는 거죠. 예, 참 애플의 또 이제 칩도 어마어마한 건데요. 어쨌든 이 애플과 또 이제 삼성자, 구글, 퀄컴의 이제 대립 구도가 될 걸로 보여지는데요. 애플은 유니티와 손을 잡는다는 거를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뭐 공간 컴퓨팅 그리고 내년도 이제 불어닥칠 XR 관련된 내용들 한번 짚어봤는데요. 계속적으로 커버 드리면서 지금 시장에서 내년도 전략에 담을 수 있는 이제 참고할 수 있는 전략에 이제 구현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계속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의 흐름에 너무 몰입되고 매몰되고 또 빠진 거에 대해서 막 갑갑해하고 하는 것보다는요. 앞으로 펼쳐질 어떤 시장이나 흐름들 또 섹터 트렌드 거기에 부합되는 산업 기술 또 종목들을 분석하는데 보다 더 시간과 에너지를 쓰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국 시장이 지난 금요일에는요, 나스닥 기준으로 이제 0.38% 상승했고, 다우가 1% 빠졌고, S&P 500 지수가 0.48% 빠졌습니다. 증시 뭐 등락이 뭐 왔다 갔다 해가지고 큰 뭐 분석을 할 거는 크게 없는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뭐 국채금리,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여기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 정말 뭐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이걸 뭐 예상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어쨌든 지금 구간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어떤 이제 전략, 뭐 대응은 결국은 지금 하락에 너무 몰입되지 말고 뭐 이거 뭐 어디까지 빠질지 뭐 알 수는 없지만 이게 뭐 과도하게 빠지는 건 좀 명확해 보이고요. 뭐 그런 부분에서 차후 또 기회를 모색할 수 있는 영역을 학습하고 또 준비하는 게 더 발전적이고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주식 투자는 앞으로 나아가는 게임이죠. 네, 지금에 머물지 말고 지금 뭐 하락한 거에 대해서 이거 어떻게 해야지 본전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나 이런 거보다는요. 차후에 이제 좋아질 수 있는 영역 그런 쪽에 대한 학습과 또 그런 쪽에 대한 또 차후에 교체를 할 수 있는 거고 또 그쪽에 대한 전략을 또 어떤 시점에서 또 공부해 놨기 때문에 강하게 확신을 가지면서 할 수 있는 거고 그런 쪽으로 좀 에너지를 돌리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하여튼 뭐 다음 주도 화이팅! 같이 동행하는 시간들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주 정말 쉽지 않은 장세 또 거의 뭐 급나가는 장세였는데요. 다음 주 뭐 어닝 시즌 때문에 왔다 갈 수 있고 또 이제 여러 가지 매크로 상황이 아직은 좀 불안정하기 때문에 변동성은 나올 수 있지만 그래도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투자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말 마무리 잘 하시고요. 심박사도 다음 시간에 좋은 내용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